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제3장 해외 전시의 참가 목표 설정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기본적인 참가 목표 설정과 두 번째로는 세부적인 그 참가 목표를 측정하는 기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부 참가 목표 측정 방법,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현실적인 참가 목표 설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의 대가인 그 피터 드러커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해외 전시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를 수치로 설정하는 것은 성과를 높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그 해외 전시의 전문가들은 많은 기업들이 다른 업무와 다르게 유독 해외 전시의 참가 업무 시 사전에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참가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참가 업체가 측정 가능한 해외 전시의 참가 목표를 설정하면 다음에 세 가지의 이점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 해외 전시의 참가 목표 설정 세 가지의 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력, 비용, 시간 등의 해외 전시에 참가에 따른 모든 사항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며 구체적인 세부 계획 수립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참가 성과를 높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해외 전시의 참가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 전시의 참가 목표의 설정은 전시의 참가 성과를 높이기 위한 첫 단추를 꿰는 일임을 꼭 기억하고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해외 전시의 참가 기본적인 목표의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의 전문가들은 해외 전시의 참가 목표를 참가 업체의 중기적인 마케팅 믹스 전략에 바탕을 두고 마케팅 수단으로서 해외 전시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해외 전시회의 일반적인 마케팅적 기능과 그에 따른 기본적인 참가 목표로서 참가 업체는 한 개 이상의 참가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업체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통 참가 업체의 대부분이 기본적인 전시의 참가 목표까지는 설정을 하는데 그러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는 설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시회의 일반적인 마케팅적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구매 및 판매. 두 번째, 신제품 소개 및 테스트 마켓. 세 번째, 신규 바이어 발굴. 네 번째, 네트워킹 및 협력 강화. 다섯 번째, 최신 정보 수집.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효과적인 기업 홍보 수단이 바로 일반적인 마케팅적 기능이고 기본적인 전시의 참가 목표는 첫째, 수출 상담과 계약을 통한 매출 증대. 두 번째, 신제품의 소개 및 홍보. 세 번째, 신규 바이어 및 유통망 발굴. 네 번째, 기존 고객 거래처의 관계 유지 및 관리. 다섯 번째, 시장 조사 및 신기술,
신산업 동향 파악,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기업 이미지 제고 및 강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 전시의 세부 참가 목표 측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경영학의 대가인 피터 드러커가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시의 참가 목표를 설정하였다면 다음은 전시의 참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측정 가능한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제전시산업협회라든지 독일 전시산업협회라든지 미국 전시산업연구센터 등 해외의 유명 전시 전문 기관에서 참가 목표 유형별로 측정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전시 전문 기관의 연구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전시의 참가 환경을 고려해서 참가 목표 유형별 측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시의 참가 목표 유형별 측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선 판매와 관련해서는 세일즈 리드의 창출이 세부 목표가 되겠는데, 여기서 세일즈 리드란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관심을 표명하는 바이어의 이름, 소속, 연락처, 또 관심 내용 중에 관심 품목, 구매 시점, 구매 금액 등의 요청사항 등을 적는 잠재 고객 관련 정보가 되겠습니다. 측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총 상담 건수, 유효 상담 건수, 총 유효 상담 금액, 세일즈 리드 중에 계약 전환 건수, 세일즈 리드 중에 계약 전환 비율, 세일즈 리드 중에 계약 전환 건수의 주문 금액 등이 되겠고, 판매에서 계약 체결의 세부 목표는 현장 계약 건수, 현장 계약 금액, 사후 계약 건수, 사후 계약 금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시의 참가 목표에서 고객 관계 관리에서는 신규 고객 획득 세부 목표로서 신규 잠재 고객의 발굴 건수, 신규 유망 바이어의 발굴 건수, 신규 거래 고객 건수가 되겠고, 기존 고객 관리에서는 기존 고객과의 상담 건수, 기존 고객의 신상품 시연 및 설명 횟수, 또 기존 고객의 계약 금액, 전시의 기간 중이 되겠습니다. 전시의 참가 목표 유형별 측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세 번째로는 홍보입니다. 세부적인 목표로서는 신상품 소개 및 홍보가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으로는 신상품의 시연 및 설명 횟수, 또 샘플 요청 건수가 되겠고, 브랜드 인지도 제고의 세부 목표에서는 부스 통행량, 다음에 부스 방문 참관객 수, 다음에 홍보물, 브로셔나 카탈로그 등의 배포 건수, 다음에 전시의 개최 전이나 개최 중 또는 개최 후에 미디어 노출 건수, 그 다음에 지면 크기나 방송 시간 등의 미디어 노출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시장 개발에서 신시장 개척이라고 하는 세부 목표 중에 기준으로는 신규 유망 고객 발굴 건수, 유효 상담 건수, 조회서 및 제안 요청서 요청 건수가 되겠고, 신규 판매 채널 확대에서는 신규 유통 채널 확보 건수, 신규 파트너사 확보 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 수집 단계에서 시장 정보 수집과 경쟁사 정보 수집, 고객 반응 정보 수집의 세부 목표를 가지고 기준으로는 시장 정보, 고객과 시장 동향의 수집 건수와 경쟁사 정보 중에 경쟁사의 전략, 다음에 제품, 가격 등의 수집 건수와 마지막으로 자사 제품에 대한 고객 반응 수집 건수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세부 참가 목표에 대한 측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판매에 대해서 살펴보면 판매 목표는 수출 상담과 계약을 통한 매출 증대를 위한 것으로 우선 세일즈 리드의 창출과 계약 체결로 세부 목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 전시의 개최 기간 중에는 바이어와 현장 계약보다 상담을 주로 하기 때문에 판매와 관련된 세부 목표의 측정 및 관리는 주로 세일즈 리드 창출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일즈 리드란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관심을 표명한 바이어들에 대한 성명, 소속, 연락처, 또 관심 내용 중에 관심 품목과 구매 시점, 구매 금액 등 요청사항 등에 대한 고객 정보를 말합니다. 즉, 해외 전시회에서 바이어와 상담한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 결과물인 것이죠. 또한 해외 전시회 종료 후에는 이러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사후 관리 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인 계약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일즈 리드를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상담 양식을 준비해야 하며 세일즈 리드에 대한 등급, 분류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측정 기준별 측정 방법을 정리한 표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외 전시회에서 상담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실질적인 계약 성과가 있었는지, 또 전시회 참가가 수출 증대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 목표인 세일즈 리드 창출부터 각각의 측정 기준과 측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총 상담 건수와 유효 상담 건수, 총 유효 상담 금액은 측정 방법으로는 참관객, 바이어와 상담 시에 상담 양식을 활용하고 상담 결과를 기록하게 됩니다. 또 상담 결과에 따라 바이어의 등급을 분류하고 건수와 금액을 집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등급은 근시일 내에 구매 계획이 있고 구매 금액이 커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등급. B등급은 구매 금액이 적거나 구매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등급. C등급은 즉각적인 구매 계획은 없거나 단순 관심만을 표명하는 등급 등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다음은 계약 전환 건수입니다. 전시회 종료 후 사후 관리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결과로 계약으로 체결된 건수를 집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계약 전환 비율입니다. 계약 전환 비율은 유효 세일즈 리드 건수 중에 실제 계약 체결된 건수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전환 금액은 유효 세일즈 리드 중에서 전시회 종료 후 사후 관리 결과 계약으로 전환된 건의 계약 금액을 집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 체결에 관련된 현장 계약 건수와 현장 계약 금액은 전시회 기간 중에 현장에서 계약 체결된 건수 및 계약 금액을 집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계약 건수와 사후 계약 금액은 전시회가 종료된 후 사후 관리 기간 결과 계약으로 체결된 건수 및 계약 금액을 집계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고객 관계 관리에 대한 세부 참가 목표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관계 관리 목표는 신규 바이어의 발굴과 기존 거래처의 관계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우선 신규 고객 획득과 기존 고객 관리로 세부 목표를 나누어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신규 바이어 발굴 및 접촉을 세부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제품을 출시한 경우에는 기존 고객에게 신제품을 소개해야 하므로 기존 고객 관리를 세부 목표에 넣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신규 및 기존 고객과 계약 체결의 기회 가능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부 목표인 신규 고객 획득에 관련해서 측정 기준은 신규 잠재 고객 바이어 발굴 건수, 이에 대한 측정 방법으로는 부스에 방문한 참관객 중에 기존 고객을 제외한 수를 집계하고 단 명함이나 또는 최소한의 고객 정보를 확보한 방문 참관객 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규 유망 고객 바이어 발굴 건수는 신규 잠재 고객 발굴 건수 중에서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분류하여 집계하는 것으로 접촉한 직원의 평가와 사후 정보 조사 등을 통해서 고객의 유형을 분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거래 고객 건수는 전시회 현장에서 신규로 계약을 체결한 참관객 수를 집계하는 방법이 됩니다. 다음은 신제품을 보여줘서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기존 고객 상담 건수는 전시회 기간 중에 현장에서 기존 고객과 상담한 건수를 집계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기존 고객의 신상품 시연 및 설명 횟수는 전시회 기간 중에 현장에서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신제품을 시연하고 설명한 횟수를 집계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고객 계약 금액은 전시회 기간 중에 기존 고객과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합계 금액을 집계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홍보입니다. 홍보의 목표는 신상품의 소개 및 홍보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라는 세부 목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전시산업연구센터의 결과에 따르면 잡지 광고의 시각적인 효과는 1주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는 반면 해외 전시회의 효과는 무려 14주나 지속이 되며 다른 매체보다도 구매에 6배나 더 큰 영향력이 있다고 합니다. 기업 및 브랜드 인지도는 보통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행하지만 해외 전시회 기간 동안 국내 업체가 활용하기에는 비용 등의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에 제시하는 표와 같이 측정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표를 활용해서 전시회 기간 동안 전시품 및 기업 이미지의 노출이 어느 정도 시각적인 효과가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홍보의 첫 번째 세부 목표는 신상품의 소개 및 홍보입니다. 측정 기준으로는 신상품의 시연 및 설명 횟수가 되겠고 측정 방법으로는 부스에 방문한 참관객을 대상으로 신제품을 시연하고 설명한 총 횟수를 집계하면 됩니다. 다음에 측정 기준에서 샘플 요청 건수는 부스에 방문한 참관객 중에 샘플을 요청한 건수를 집계하고 부스의 상담 직원이 현장에서 보고 및 상담 양식을 기초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우선 부스를 지나가는 참관객 수를 측정하는 부스 통행량은 방문 참관객과 단순히 지나친 참관객 수를 모두 집계하여 전체 집계가 현장 상황상 어려울 경우에는 매 시간별 5분씩 집계하여 추정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부스 방문 참관객 수는 전시회 기간 중
부스에 방문한 총 참관객 수를 집계하는데 단 최소한 명함 이상의 정보를 남긴 방문 참관객을 대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배포 건수입니다. 전시회 기간 중에 홍보물을 배포한 건수 또는 홍보물을 전달받은 참관객 수를 집계하는데 초청장을 받고 방문한 참관객 수도 함께 집계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미디어 노출 건수입니다. 전시회 개최 전부터 전시회 개최 중, 전시회 종료 후에 기간을 통틀어서 전시품을 소개하고 전시회 참가 등의 기사 건수 및 방송 건수를 집계할 수가 있습니다. 매체별로 분류해서 집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노출량입니다. 전시회 개최 전, 전시회 개최 중 혹은 전시회 종료 후에 기간을 통틀어서 전시품의 소개와 전시회 참가 등의 기사의 지면 크기나 방송 시간을 집계하는 것으로서 필히 지면을 복사하고 출력하고 방송은 녹음 또는 녹화하는 방식으로 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참가 목표 측정 방법의 네 번째, 신시장 개발에 되겠습니다. 신시장을 개발하는 목표는 전시회 참가를 통해서 신시장 개척과 신규 판매 채널의 확대로 세부 목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수출기업의 경우에는 새로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적합한 목표의 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시장 개발의 세부 목표 첫 번째는 신시장 개척입니다. 측정 기준으로는 신규 유망 고객 바이어 발굴 건수로서 측정 방법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규 잠재 고객 발굴 건수 중에서 우리 회사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분류해서 집계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유효 상담 건수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효 세일즈 리드 중에 B등급 이상의 창출 건수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인콰이어리 및 RFP, 제안 요청서의 접수 건수입니다. 부스에 방문한 참관객 중에서 인콰이어리 및 제안 요청서를 접수한 건수를 집계하는 것으로서 부스의 상담 직원이 현장에서 보고하고 상담 양식을 기초로 확인할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규 판매 채널 확대는 우선 세부 목표로 신규 유통 채널 확보 건수가 되겠는데 집계 방법으로는 전시회 개최 중에 유통 파트너 구축 건수를 집계하고 이는 부스의 상담 직원이 보고하며 사후 평가에 따라서 부합되는 건수만 집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규 파트너사 확보 건수는 전시회 개최 기간 중에 유통 파트너를 포함하여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된 협력업체 구축 건수를 집계하는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부스의 상담 직원이 보고하며 사후 평가에 따라 부합되는 건수만 집계해야 합니다. 세부 참가 목표 측정 방법 중에 다섯 번째, 정보 수집입니다. 정보 수집의 목표는 세 가지로 첫 번째, 시장 정보 수집과 두 번째, 경쟁자 정보 수집, 마지막으로 고객 반응 정보 수집으로 세부 목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산업 분야의 전반적인 시장 동향과 경쟁사의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정보, 또 마지막으로 자사의 신제품에 대한 고객 반응 등을 수집하고 파악하는데 해외 전시에는 매우 좋은 기회의 장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표의 측정 방법을 활용하면 앞서 참가 업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 해외 전시회가 효과적인 수단인지 여부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 수집의 세부 목표 첫 번째는 시장 정보의 수집이고 측정 기준은 시장 정보, 고객 및 시장 동향의 수집 건수가 되겠습니다. 측정 방법으로는 시장과 고객과 신기술 등의 동향 관련된 정보 수집 건수를 집계하시면 되고 시장 정보를 주제별로 구분하여 해당 자료와 함께 분류하고 그 목록 리스트를 만들어서 파악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경쟁사 정보 수집에서는 경쟁사의 전략, 경쟁사 제품, 경쟁사 가격 등의 수집 건수로서 경쟁사의 전략과 제품,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건수를 집계하고 경쟁사별로 구분하여 해당 자료와 함께 분류하고 목록을 만들어서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수집한 경쟁사 수로 집계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반응 정보 수집에서는 자사 제품에 대한 고객 반응 수집 건수로서 부스에 방문한 참관객의 고객 반응 건수를 집계함으로써 부스 상담 직원이 현장 보고와 상담 양식을 기초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현실적인 참가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회사에 맞는 현실적인 참가 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다음에 제시된 표는 세일즈 리드를 창출하는 건수에 대한 세부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예시로 정리해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총 참관객 수가 5,000명이었을 때 목표 참관객 수는 10%로 500명이 되겠죠. 다음에 평균 상담 소요 시간은 참관객 1명과 상담에 소요되는 평균 시장을 자체적으로 정의를 했을 때 10분으로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총 전시의 기간 중에 상담 활동이 가능한 총 시간이 바로 20시간이 발생을 하겠죠. 그때 최대 세일즈 리드의 창출 가능 건수는 1시간에 6건씩 20시간이면 120건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최소 세일즈 리드 창출 건수로는 그 120건의 10%, 12건으로서 리드 전환율을 10% 적용한 것이 되겠는데 여기서 리드 전환율이란 상담한 참관객 중에서 세일즈 리드로 창출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리드 창출 목표 건수는 전체 최대 세일즈 리드 창출 건수인 120건에 50%, 리드 전환율을 50%로 창출했을 때 총 60건. 그래서 우리는 전시회 동안 최대 60건의 세일즈 리드에서 최소 12건의 세일즈 리드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최대 세일즈 리드 창출 건수는 전시회 현장에서 부스 내에서 상담 직원이 최대로 상담할 수 있는 건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상담한 참관객이 모두가 목표 참관객이라면 최대 120건의 세일즈 리드의 창출 건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담된 참관객 중에 10%가 목표 참관객이었다면 전시회 참가 시에 최소 세일즈 리드의 창출 건수는 12건으로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가업체의 부스 담당자는 현장에서 목표 참관객을 잘 파악을 하여 상담을 함으로써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 프로모션 활동이라든지 또 고객과 사전 상담을 약속한다든지 또 부스의 상담 직원들의 교육 등을 통해서 목표 참관객을 빠르게 파악을 하고 집중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부가적인 활동을 필히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참관객 중에 상담되는 고객 중 50%를 목표 참관객으로 만들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세일즈 리드의 창출 건수의 목표를 60건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일즈 리드의 창출 건수 목표를 60건으로 설정을 하면 사전 프로모션 활동과 고객과 사전 상담 약속이라든지 부수 상담 직원 교육 등에 대해서 세부 계획 수립과 그 실행을 전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제품의 시연 및 설명에 대한 세부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표는 목표 참관객 대상으로 신제품을 시연하고 설명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전시의 활동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 산출하는 방법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총 참관객 수가 5,000명이라고 했을 때 목표 참관객 수를 15%로 정하면 750명이 되겠죠. 또한 그 부수 방문 참가객 수를 방문 참가객 비율을 50% 정한다면 그 중에 375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참관객 1명 기준으로 평균 신상품을 시연하고 설명하는 소요 시간을 15분으로 잡았고 또 신상품을 시연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부수 직원 수를 3명으로 정했을 때 신상품을 시연하고 설명할 수 있는 공간도 3개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신상품을 시연하고 설명하는 총 필요 시간은 4건당 3명으로 375명이 바로 31.25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시회의 총 활동 시간은 20시간으로 산출을 한 것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신상품을 시연에 필요한 총 시간은 31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외 전시회를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20시간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이때 상담 직원과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거나 혹은 신상품을 소개하고 관련된 목표를 축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참가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내부 자원을 기초로 현실적인 판매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업체가 평균적인 계약 전환율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서 몇 건의 주문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지도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약 전환율이란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서 창출된 세일즈 리드 건수 중에서 실제 계약 체결이 된 비율을 의미하는데 과거에 평균 계약 전환율을 50%를 적용하면 현실적인 계약 체결 건수 목표를 산출하는 과정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과거 평균 계약 전환율을 50%라는 내부 자원을 활용하여 36건이라는 현실적인 계약 체결 건수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앞에서 설명된 내용의 표를 수치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총 참관객 수가 5,000명 중에 목표 참관객 비율을 10%일 경우에 목표 참관객 수는 500명이 되겠죠. 그 중에 부수 참관객 비율을 방문 고객을 50% 잡으면 250명이 됩니다. 이때 평균 1명당 상담 소요 시간을 10분으로 잡고 상담 부수 직원을 3명으로 잡았을 때 전시회에서 총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이미 20시간이라고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때 6건으로 3명이 20시간 상담을 할 수 있는 건수는 360건이고 그 중에 리드 전환율을 20% 적용했을 때 세일즈 리드의 창출 건수는 72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약 전환율을 과거 50%를 적용했을 때 72건 중에 주문 계약 창출 가능 건수는 36건이라는
자료를, 데이터를 우리가 목표로 정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외 전시회를 참가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해당 참가 업체가 해외 전시회 참가에 투입할 수 있는 내부 자원, 직원의 규모와 정보에 의해서 현실적인 수준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참가 업체는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참가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 내부적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에 투입 가능한 예산과 인력과 또 각종 과거 데이터 등의 규모 및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참가 세부 목표를 설정한다면 목표 그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 목표를 수립할 때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표 시장과 제품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능한 한 목표를 수치화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달성 가능한 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정해진 기한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목표들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합니다. 여섯 번째, 목표를 모든 직원이 함께 느끼고 공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전시회 참가 보고서를 꼭 참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유망 고객으로부터 50건의 세일즈 리드를 이끌어내어서 향후 6개월 내에 10건의 세일즈를 계약으로 성사했다 라고 하는 참가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새로운 전시회 참가 목표를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제3장 해외 전시회 참가 목표의 설정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